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실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오늘 첫 코너는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양오행에 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신 시청자분들 계시면요. 서울번호 02797-8100, 02797-8100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이죠.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음양오행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알찬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의 진행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음양오행이라는 것, 이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같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음양오행은 두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 가장 큰 상징성은 동양 모든 어떤 신비의 가장 위에 있는 법칙. 그래서 조금 설명되지 않거나 애매한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통한 법칙처럼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모든 역학의 가장 상징처럼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양오행 상당히 동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진짜 중요한 역할은 뭐냐? 의학에는 미신적 요소와 허실적인 요소도 있지만 잘 따져보면 그 안에 정말 규칙적인 요소가 있고 이 규칙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바로 그 모든 역학의 가장 구구단 기본적인 이론체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을 정확히 표현한다면은 모든 동양 역학의 가장 근본 이론체계가 되는 것인 거고 넓게 표현하면은 그냥 모든 동양 역학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벌써 계절은 봄으로 진짜 따뜻한 완연의 봄으로 접어들고 있죠. 네. 이제 정말 5월 엊그제 6일인가요? 5월 5일 어제가 막 입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입하는 뭐냐? 이제 여름의 기온이 시작된다. 그래서 입하나 입춘이 언제였죠? 입춘은 2월 4일입니다. 자, 2월 4일 입춘이고 그럼 2월 4일 날 봄이 왔냐? 봄이 와서 입춘이 아니고 네. 봄 기운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기운이 움직이는데 우리 현실 세계는 기운의 세상이 아니라 형상의 세상이다 보니까 이 기운이 어떤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입춘에 시작됐던 봄 기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마 이것들 자체가 지금 이제 양력 4월에서 5월이고 이것이 한참 만연하고 확 피어오르는 게 사실은 입하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여름 기운이 오는데 아직은 봄인 거예요. 아직은 그 계절에서는 봄인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해마다 봄이 오면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 뿌리면 농사 짓니까 배불러요? 아니죠. 네. 아직은 겨울 끄트머리 여파에서 아직 배가 고픕니다. 이 씨앗 뿌린 것은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돼야 수확을 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바로 이렇게 미리 오듯이 기운은 바로 지금 이 시간 5월 들어서 기운은 이미 뭘로 접어들었다? 바로 그 입하, 여름 기운으로 네.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하를 전후로 앞뒤로. 자, 지금 우리가 쉽게 양력 4월과 양력 5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양력 4월과 양력 5월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띠로 표현할 때 양력 4월은 용띠의 달, 용의 달입니다. 용의 달. 양력 5월은 뱀의 달입니다. 네. 그럼 용과 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오늘 그걸 몇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봄이 되면은 자꾸 어때? 봄이 되면은 옷도 좀 화려하게 입고 싶기도 네. 하고 그렇죠? 밖에 바람도 한번 쐬려 싶기도 네. 하고 뭔가 좀 그 집안이 커튼도 바꾸고 싶고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네, 생깁니까? 맞아요. 그럼 그 이유가 왜 그럴까? 바로 양력 4월과 5월 사이가 변화의 달입니다. 양력 4월부터 5월 사이, 요 사이인 겁니다. 특히 양력 4월 후반부터 5월 초까지가 가장 큰 피크가 되는데요. 네. 우리 RTN 부동산 TV 현재 풍세한 놀자 코너에도 큰 변화가 지금 있었죠. 네. 예.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동양 역학에서 우리가 띠를 할 때 12띠 중에서 그 용띠라고 했습니다. 용띠. 그럼 혹시 물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용띠에 태어나면은 입에서 불 뿜을까? 아니면 용띠에 태어나면 몸에 비늘이 있을까? 그거 아닌 거예요. 네. 그럼 왜 상징성? 뱀띠에 태어나면 좀 징그럽게 감길까? 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럼 왜 용과 뱀을 여기다 대입했을까? 아마 언젠가 제가 연초에도 그런 설명을 12띠를 얘기할 때 설명한 적도 있겠지만 조금 더 본다면 용의 의미, 동양에서 용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네. 조화를 부리고 변화를 가져오고 요술을 부리고
어떻게? 하늘에 뭐 구름도 바람도 하고 네. 그리고 개천에서 용 났다. 용이 승천한다. 변화는 변화인데 어떤 변화입니까? 좋은 변화, 나쁜 변화? 좋은 변화. 좋은 변화. 것 같아요. 정말 네. 좋은 변화.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 그래서 임금의 옷자리를 용포, 네. 용상한다. 그래서 용은 서양에서는 용을 좀 왕마나 이렇게 보긴 합니다. 동양에서는 정말 신비의 동물 내 대표적이면서 희망의 동물, 변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용을 빗대서 자 진과 살아갈 때 진은 양이요 사는 음이라고 합니다. 양은 기운이 크다고 할 때 용은 큽니다. 덩어리가. 뱀하고 용하고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바로 그겁니다. 양은 기운으로서 부풀어져 있는 기운을 의미하고 음은 현실의 개념. 그래서 용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네. 양인 거예요. 그래서 진월, 양력 4월달이 용의 개념. 변화가 시작되는 거라면 양력 5월은 변화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은 옛날부터 변화를 과제하는데 그럼 어떤 변화냐? 한번 봅시다. 이 진이 의미하는 게 양력으로 4월을 의미하고 뱀이 5월을 의미합니다. 하나 잘 봅시다. 해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봄이 왔다고 2월부터 봄 얘기하지만 2월달 봄 왔다고 해서 진짜 옷 얇게 입고 나갔다 얼어 죽습니다. 춥죠? 그렇죠. 아직 겨울이죠. 그럼 3월달은 꽃 피는 춘3월 하는데 춘3월 정말로 물론 음력 3월이긴 한다. 4월이 음력 3월이긴 하지만 네. 원래 양력 3월달 아직도 춥습니다. 네. 그런데 양력 4월 그리고 음력 3월 때 어떻습니까? 양력 4월 후반쯤 중반 딱 넘어가면 본격적인 봄 기운이 옵니다. 실제 올해도 2014년 양력 4월 중반 넘어가면서 어땠습니까? 4월 초에는 강원도에 눈이 내렸습니다. 네. 4월 후반에는 갑자기 온도가 28도, 30도 이렇게 올라가 물놀이까지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제 뜨거운 기운이 왔지만 봄은 서서히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겁니다. 즉 양력 3월까지는 봄이 왔다 해도 세상에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양력 4월이 되면 누가 세상에다가 푸른 물감을 뿌려놓은 것처럼 온 세상이 파랗게 쫙 변화가 됩니다. 네. 희망적인 변화. 어떻습니까? 과연 용이 제주를 부린다고 말할 만도 하죠.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5월달 어떻습니까? 또 한 번 변화가 생겨. 네. 4월부터 꽃이 서서히 피기 시작하지만 4월은 아직까지 이 세상의 색깔은 붉은색입니까? 초록색입니까? 4월은 아직은 초록색이죠. 네. 그리고 5월이 되면 붉은색, 노란색, 개나리꽃 피면서 쫙 변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변화. 그래서 뱀은 큰 변화, 용은 큰 변화, 뱀은 작은 변화. 그래서 용과 뱀의 변신은 무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용을 만나면 변한다가 그 얘기입니다. 네. 실제 올해가 이제 을미년이라고 표현해요. 을미년. 그래 을미년에서 을미년은 오행으로 칠 때 기운은 을이지만 이 을목이지만 오운육기란 기운 체계에서는 금이라고 합니다. 금. 올해가 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금이 언제 나타났냐? 진월부터 나타나는 경진월, 신사월에서 진월과 사월이 바로 이 변화를 가져온다고도 표현하고 바로 이 진과 사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까지 오랫동안 왔던 겨울을 여름으로 봄으로 싹 바꾸는 시기다 보니까 하늘의 또 다른 문, 대자연의 문을 여는 시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자, 봅시다. 해마다 진월, 양력, 4월이 되면 꽃이 피고 이렇게 꽃이 피는 게 참 4월이 되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변해서 변화를 가져오죠. 네. 그러면 하루 중에 진시는 언제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가 진시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7시 반 이전에 네. 이 모습으로 집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네. 약간 편안한 사람. 어떤 사람 갑자기 들이닥치면 잘 못 알아봐. 하도 막 치러가지고. 그렇죠? 네. 즉, 세상 사람들은 해가 뜰 무렵이 바로 용의 시간인 건데 세상은 우리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해가 뜨기 전, 자, 편하겠다. 해가 뜰 무렵이 되면은 보통 쫙 차려입고 네.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도 그 전에 이렇게 알아보면 힘듭니다. 뭐도 묻어있고 이런 편하게 있다가 네. 이 시간 딱 되면 진시되면 딱 갈아입고 옷도 좀 챙겨입고 이렇게 하고 딱 나갑니다.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 게 1차 변화입니다. 그리고 다시 2차 변화. 사시는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입니다. 그럼 보통은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가 진시인데 네. 이 진시는 뭡니까? 변화가 되면서 내부적인 변화로서 이제 시작되는 변화예요. 그래서 서로 바쁩니다. 네. 전화도 9시 반 이전에는 잘 안 하잖아요, 서로. 왜? 네, 그렇죠. 회의하고 뭐 할 때니까. 그렇잖아요. 경찰들도 아니면 보험, 무슨 일하시는 영업사원들도 가서 막 으쌰으쌰 깨지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경찰도 와서 똑바로 뭐 다 막 눈치도 보고. 그런데 이 시간 딱 지나고 나서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사이는 뭡니까?
다시 또 일터로 또 나갑니다. 그때는 우아한 모습으로, 비록 내가 직장에서 아침에 깨졌을지라도 네. 그때는 우아한 모습으로 가서 고객을 만나고, 경찰도 그 앞에서는 막혔을지라도 딱 나가서 열받으면 어떡합니까? 호가가 딱 하나 들고 가서, 무슨 차가 지나가도 어떤 고급 외자 관계없이 호가 네. 딱 불면 칼같이 오잖아. 닥치고. 이렇게 절대적인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용과 뱀은 커다란 변화의 상징인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은 용과 뱀, 양력 4월과 5월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순리인 거예요, 모든 거에서. 네. 이때 준비했던 모든 변화가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건 3월부터 시작되기도 하지만 그 변화가 제대로 적응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 RTN 부동산 TV 풍수한 놀자크노도 큰 변화가 생겨서 우리 진행하시는 아나운서께서 바뀌셨죠? 네. 지난번은 박상인 아나운서였고 지금은 이수희 아나운서입니다. 예, 시청자한테 한 말씀 나누셨으니까 반갑게. 네, 아까 시작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요. 오늘부터 풍수의 놀자 새롭게 진행하게 된 이수희 아나운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박사님과 좋은 말씀 나누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풍수 관련 지식들 쏙쏙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변화는 변화도 중요한 있다. 용과 뱀의 변화는 희망적인 변화일까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변화일까요? 세상이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다가 막 펼쳐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희망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풍수한 놀자커나도 이제 희망적인 1차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이 변화는 용부터 시작해서 뱀에 나타나는 것. 지금 바로 이제 4월 말 그 용의 달에서 뱀의 달에 오면서 우리 또 새로운 아나운서가 바뀌어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네. 기대할 만하겠죠?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자, 이런 변화에 맞아서 여러분들도 지금 각 가정도 바로 순리에 맞게 사는 게 그런 겁니다. 바람이 이렇게 동에서 서로 불어가는데 나는 동쪽으로 뛰어가. 힘든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는 서쪽으로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이렇듯이 바로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너무 멀지 않은 곳, 너무 먼 변화는 아니에요. 큰 변화는 변화지만 새로운 시작의 변화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은 거고 네. 그리고 집안에 조금씩 화사하게 왜? 겨울에 우중충했던 이런 것들이 이게 변하고 바꿔야 되는데 미뤘던 것들이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이제 바뀌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옷도 모든 환경도. 그래서 이럴 때 집안 분위기, 커튼, 모든 것들에 대한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순리에 적응해서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변화는 희망을 갖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예. 바로 음양우행을 떠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속설이나 역학 전말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행이라는 것들 얘기했듯이 이런 것도 하나의 오행 중에 하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 봄은 목을 상징합니다. 목은 바로 움직이는 것. 또한 인생에서 볼 때 시작이다 보니까 계절 시작이다 보니까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인 데 많고. 자, 어린애 보고 보통 그럽니다. 어른들이 얌전히 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만약에 여러분 애가 얌전히만 있고 가만히만 있다면 병원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네. 물론 애들의 특성에 따라서 얌전한 애들도 있지만 목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이의 특성은 목 기운을 가진 아이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게 그게 지극히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는 마음도 그런 거예요. 세상이 바로 그렇게 움직일 때입니다. 세상도 새로운 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도 바뀌고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은 잡음들이 생깁니다. 시끄러움도 생기고 잡음도 생기고 조금 이제까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버티다 크게 변화가 일어날 때는 큰 어떤 그 변화가 생기면서 시끄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좀 한국 사회도 조금 시끄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양력 4월 달에 있었던 시끄러움 같은 것들은 양력 5월이 되면은 조금 이제 안정이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틀을 조금 잡게 돼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조금 답답하고 가슴 이렇게 했던 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조금 더 편안한 그런 계절이 올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봄에 의한 목을 의미하는 거고, 요 시기가 지나면 또 뭐로 가느냐? 지금이 바로 목과 화의 경계입니다. 목은 뻗어가는 시기, 그리고 화는 뭡니까? 이미 우아하게 참다 못해도 목은 밖으로 놀러 간 거라면은, 놀러 가는 거라면, 화는 놀러 가서 즐기는 게 화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화려한 색깔, 붉은 색깔, 우리 지금 그 아나운서께 입고 있는 빨간 색깔, 이 사람이 빨간 색깔, 이런 것들이 바로 화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심장도 두근두근 거리고, 처녀 총각이 놀러 갔다가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화의 색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송 연예 같은 경우도 좀 시끄럽게 약간 좀 불편했다가
정리돼서 새롭게 재편되거나 정리돼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또 펼쳐진 시기가 바로 양력 4월, 양력 5월, 양력 6월 바로 이런 시기들이 다 네. 그런 변화들이 생기면서 가슴 뛰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화의 시기, 화려함을 추구한 시기. 단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린 일도 해야 되니까 놀러만 다 놀기만 해서는 안 되듯이 네. 바로 그런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기가 지나면서 바로 우리는 또 이제 가을로 접어듭니다. 이걸 금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금은 뭡니까? 자, 이제까지 했던 것들은 스스로 결실이나 결말을 따지는 시기. 색깔은 흰색을 의미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수로 들어가고, 이게 수로 들어가는 거, 이것들은 또 뭡니까? 검은색을 의미한다든가. 잠깐만 화면을 봅시다. 밑에 화면 한번 봅시다. 네. 여기 보시면은 오행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여기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 오행성, 목성, 화성, 토성에서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오행의 의미가 주어진 뒤에 그 오행성에 이것의 의미가 부여됐고 또 요일도 이렇게 해서 목, 화, 토, 금, 수 이 5와 여기 다음에 이 5와 그 다음에 일월 해서 세상에 그 일월 해가지고 그 5가지, 7가지 7요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상징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5가지로 움직인다고 보는데요. 네. 세상은 이 5가지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한번 조금 보시면은 서울 사대문 보이죠? 이 사대문. 네. 서울의 4대문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이 오행에 근거해서 움직이는데 제가 그 말씀했던 거 기억나나요? 절대의 개념은 오다. 온데 오는 행, 움직이는 것. 멈춰 있을 때 보이고 움직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의 모습 원리는 오가 되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와 사, 사계절과 사방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것은 현실인 거고 오는 절대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세계는 오가 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가 오의 원리지만 뭐 팔, 다리, 4개, 사지가 어떻고 사방이 어떻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사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다 했습니다. 네. 그걸 굳이 따진다면은 우리는 오행 개념을 움직이지만 현실은 객관적으로 오행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오행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를 들어갈 때 우리는 현재에 속해 있는 거지 미래나 과거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행 중에 하나 굳이 친다면 목화투금에서 목에서 우리가 목에 있는 겁니다. 목에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를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머지 사해인 거죠. 그래서 사해 관점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세계는 사로 이루어집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 우리 경복궁 건정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흥인지문, 그 다음 돈 희문이나 돈 의문입니다. 네. 숭예문, 여기는 숙전문으로 된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이제 흥인지문, 이게 인의예지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동쪽은 인이라고 합니다. 인. 그 인을 숭상한다. 어지린자. 그래서 네. 동쪽이 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이 일어난다. 동쪽에, 그래서 동쪽문을, 동문을 흥인지문이라고 부른 거고. 네. 남쪽은 뭡니까? 숭예문 할 때, 예가 뭡니까? 인의 예지신 할 때, 예는 화를 의미합니다. 화. 그래서 남쪽은 바로 숭예문이라고 부른 거고. 네. 그 다음에 서쪽은 돈의문이라고, 돈의문. 네. 그래서 의문, 의는 뭡니까? 인의 예 지신할 때 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바로 여기 의미에서 돈의문. 그리고 숙정문이라는 원래 숙정문이라고 안 불러고 여기는 북문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숙정문이라고 불러서 맑을 청자를 쓰다가 물 맑을 청자 같은 것. 왜? 북쪽의 의미가 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또 바뀌어서 좀 숙정문 뭐 저게 음기 북쪽 오랑캐를 통제하다 이런 의미로 써 있지만 원래는 북문이라고 썼던 건데 여기서 볼 때 흥인진문이나 숭예문이나 돈의문 이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 뭐라겠습니까? 전부 다 바로 우리의 오행 사상을 대입한 거죠. 네. 거기다 또 한 가지 친다면은 여기 그 숭예문이 우리가 불을 의미하죠. 네. 그리고 우리 우리 서울의 남쪽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다? 관악산이라고 합니다. 네. 관악산은 화의 산입니다. 자, 화에는 화의 산이 있는 게 좋은데 화기가 또 항상 뭐든지 동양에서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건데 너무 화기가 강해요. 네. 그래서 남쪽이 항상 그 사람 옛날 선지자들께서 남쪽은 항상 강하니까 화기가 문제가 생긴다. 불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해태는 물의 신. 네. 그걸 가지고 불을 적당히 눌러주자. 이렇게 상징써 가지고 비보를 하기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또 어쨌든 그것이 맞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관악산의 화기가 너무 강해서든 어쨌든 숭례문에 불도 났었고 네. 실제 이런 것들에서 오행에는 우리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걸 무조건 무시하고 넘어갈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개념들을 조금씩 알고 넘어가면 조금씩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오행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판서를 한번 해보려고 좀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오행에서 한번 봅시다. 네. 건강에도 좀 많이 이걸 따지긴 하는데, 여기서 보통 저는 이제 오행을 그릴 때 독자적으로 동그랗게 그리기도 하지만 원이 조금 비틀는데 이해하세요. 자, 사실은 원운동을 5단계로 나눈 것이 오행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 목, 화, 토, 금 이렇게 칠 때 이것은 사실은 자 우리 몸 자체는 자 우리는 자 틀림없이 오행의 오가 현실에서는 사로 나타난다. 완벽한 사도 아니고 완벽한 오도 아닌 겁니다. 원리는 오고 나타난 현상은 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뭐라고 합니까? 오장, 육부라고도 하죠. 네. 오장, 오부라고도 하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들이 여기 칠 때 목을 우리가 뭐냐? 간이라고 부른다. 간. 그래서 목은 간을 의미하다. 목 기운이 승해지면은 간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게 동양의 관점이 실제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건강한 상태 대부분 태어나는데 완벽하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조금씩은 시키면 누구나 약간 불균형 상태에 태어나요. 즉 동양에서는 완벽한 건강체를 균형을 입었을 때는 완벽한 건강으로 보는데 사람 누구나 약간의 불균형적인 상태에 태어나되 그것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보니까 불균형은 불균형인데 적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적당한 불균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무슨 얘기냐? 목 여기는 심장이라고 합니다. 심장. 그다음 여기는 비위 비장이라고 하죠. 비장. 그다음 여기는 폐장. 그다음 여기는 신장. 이렇게 해서 이게 오장이라고 불러요. 오장. 물론 오장, 오부, 오장, 육부라고. 그다음에 또 뭐냐? 간, 그 옆에 담. 안에는 담. 여기는 심장, 소장. 여기는 비장, 위장. 여기는 폐, 대장. 여기는 신장, 방광. 이건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오행에는 음양이 있어요. 음양. 그래서 여기가 양이, 갑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기는 병, 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뭐라도 여기다가 무, 기, 경, 신 쉽게 말해서 음양에 따라서 오행에 각각 우리가 간심, 비패신 들어보셨나요? 간심, 비패신, 인의, 예지신 해가지고 바로 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인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심장을 의미하고 예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신, 그 비장을 의미하고 신을 의미하고 이렇게 나눠 있기도 하지만 바로 건강도 이렇게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볼 때 오장이라는 것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뭐냐? 원래의 기운. 현실 세계는 양음 중에서 음의 세상이다 보니까 음에 해당되는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육부나 오부 할 때 담장,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장은 꽉 차 있습니다. 장기가. 그리고 부는 그 장부할 때 것은 소장이나 위나 대장이나 방광.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뉘는데요. 바로 이렇게 각각 오행은 이걸 위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건강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봄은 목기가 강하죠. 목기가 강하면 어떤 질병이 생길까? 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목은 신경을 의미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봄에는 신경에 관계되어 있거나 위병 같은 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소화불량 같은 것들. 네. 물론 그것도 야외에 나가서 흥분되게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목 기운이 강해지면은 토 기운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해서 토가 문제가 생길 때 바로 문제가 생기죠. 네. 물론 정확한 용어로 치면 을목이 강해져서 기토를 치게 되고 기토가 약해짐으로써 무토는 이건 둘은 또 반대작용, 시소처럼 반대작용을 하니까 위가 강해져서 위실로 인해서 그 신경성 위염이 많이 나타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자 이건 뭐냐? 애초에 태어날 때 목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고 목기운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기운이 강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시 봄을 만나면은 항상 이 문제가 또 재발되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목기운이 약해서 목기운이 약하고 토나 금이 강해서 목기운이 약해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 즉 장이 강해서 뭐 변비라든가 설사 이것들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그 금이라든가 대장, 소장, 폐라든가 아니면 금이라든가 토기운이 강해서 문제가 생기고 목기운이 약해서 문제가 생겼던 분들은 바로 이렇게 봄이 올 때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는 거고 항상 그래서 바로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건강도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의사가 한의원에 가면 침을 놓잖아요. 바로 침도 바로
이런 걸 가지고 경락에 맞춰서 바로 오행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반드시 목기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 특히 요즘 기독교 쪽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무조건적으로 미신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간혹은 계십니다. 이거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미신의 내용들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봄, 자, 잘 봅시다. 누군가 여름에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나면 뜨거운 기운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름에 태어났는데 한낮에 또 뜨거운 기운이 많은데 또 뜨거운 계절을 만나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기후로 표현한 것이 바로 햇빛을 태양을 얼마큼 받느냐를 목화 기후로 표현하고 그 기후의 상징성을 부여한 것이 바로 오행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적절히만 활용한다면 아마 삶에 적지 않은 지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봄에 새로운 희망 가득한 새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재학 박사님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음양오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처음 접해봤는데 정말 빠져들다시피 들었습니다. 신비하기도 하고 또 우리 실생활에 또 유용한 정보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소재학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번호 02797-8100, 02797-8100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궁금한 사항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